천만이 벌 수 있는 직업이죠. 사실 진짜 뭐 해당 6, 700, 800까지도 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인터뷰를 하기 앞서서 리라 씨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적 소견이 뿌리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김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차신가요? 동료 대회부터 시작해서 27년. 엄청 오래 하셨네요. 저는 친언니가 또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친언니 따라서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노래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 케이스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성악이란 무엇인지. 성악은 우리 잘 아는 오페라, 뮤지컬 같은 경우는 대사랑 노래가 있다고 치면 성악가들은 대사가 아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밤의 여왕인가? 맞아요. 밤의 이것도 그렇죠. 그것도 성악인 오페라.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오페라. 일단 제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성악이라는 게 뭐 소프라노, 테너 또 이게 되게 자세하게 또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아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소프라노, 네. 테너, 바텀, 바텀? 탑, 정글러. 아무. 소프라노, 메조, 알토. 여자는 이렇게 3개, 남자들은 테너, 바리톤, 베이스. 근데 한국 분들은 여자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가 제일 많고요. 메조랑 알토는 조금 특이한 파트예요. 알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을 가야 좀 엄청 이렇게 몸주도 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알토를 많이 하시고 그런 그쵸. 전 경쟁률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경쟁률이 엄청 세요. 외국에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 잘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콩쿠르에 나가서 파이널 리스트를 보면 다 김김김, 뭐 리리리, 박박박 다 한국인이 해외 높은 상위권 네, 차지하시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모르시겠지만 한국 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 한국인들끼리 싸우고 최근엔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이 군대 면제가 되는 콩쿠르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런 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군면제가 되는구나. 면제가 돼요. 갈만한데? 그럼 경쟁률이 대략 소프라노는 그때 당시에는 몇 대 몇이었나요? 소프라노는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일 치열한 파트인 10대 것 같아요. 1 이 정도는 아니죠? 어디를 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좀 어디가 작은 오디션을 가면 뭐 한 10대 1인 거고 큰 오디션을 가면 뭐 진짜 100대 1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뭐 예술의 전당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서기 어렵죠. 거기는 만약에 오디션을 엄청 한다 큰 치면 그죠.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파트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도 다 다른가요? 외국에서는 진짜 막 의사를 찾아가기도 해요. 성악가만 보는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성대를 찍어봐요. 그러면 이제 너는 소프라노 성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가봤지만 보통은 이제 전문가를 처음에 찾아가서 저는 뭐 메조일까요? 소프라노일까요? 테너일까요? 이렇게 하고 근데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성악가들은 목소리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한 40대가 득음? 전성기라고 하거든요. 득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목소리가 익죠. 익는다. 익어서 목소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20대 때는 바리톤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베이스로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처음에는 전문가를 찾아가라. 전문가가 그냥 파트별로 그리핀더 그렇게 보통 해주세요. 진짜로 좀 판정을 해주시죠. 근데 결국에는 고음을 낼 수 없냐? 있냐?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굵냐? 안 굵냐? 이런 차이입니다. 가수랑 목 관리가 또 다른가? 그런 것 같아요. 가수보다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 오페라 같은 경우는 연습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그런 뭐 연출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아파서 날리게 되면 나한테도 손해, 프로덕션에도 손해이기 그치.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 가수가 공연을 잡았는데 목감기로 인해서 취소를 하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욕먹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죠?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그죠. 하는 것도 본인 능력이라고. 그렇죠. 근데 리라 씨만의 특별한 관리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 좀 관리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성악같이 술도 먹잖아요. 언제 그랬죠? 그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술 안 드세요? 저는 술을 먹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술 안 드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담배 펴도 괜찮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는데 제 주위를 봤을 때 담배 피는 분들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게 좀 이제 데미지가 오겠지만 담배를 핀다 그래서 뭐 목소리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봉. 연봉. 얼마나 버는지. 연봉.
PD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물론 프리랜서가 아니게 되려면 합창단을 들어가면 되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200 초반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렇게 조금 받아요?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9 to 5가 아니고 뭐 오후 출근해서 뭐 몇 시간만 갔다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네, 시간으로 많이 여유롭고 그리고 보통 대부분 프리랜서인데 저희의 수입은 레슨이나 공연인데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온다고 치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꽤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죠 사실. 왜냐면 시간당 거의 뭐 10, 그쵸. 12, 13을 버니까 하루에 뭐 시급이. 5명만 한다고 쳐도 뭐 돈이 꽤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유명하신 분들은 진짜 뭐 해당 뭐 6, 700, 800까지도 가기 때문에 한 번 노래 부르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들 기준. 예술의 전당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공연인 건데 진짜. 보통 거기는 1회 공연에 얼마 정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서로 공유하지 않고 그런 페이는. 왜냐면 사람마다 계약서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30대 중반 유학 갔다 온 기준, 저는 이제 또 부산이기 때문에 지방 기준 잘 받으면은 뭐 200, 못 받으면 4, 50. 그래도 일반적인 페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근데- 하긴 특수 직업이니까. 그쵸. 근데 또 안 되면은 또 되게 못 버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능력자인 거군요. 네. 철저한 능력제, 그리고 철저한 뭐 인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응모를 하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보통 이제 인터넷에 성악 오디션 20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조금 뜨고, 근데 요즘에는 막 인스타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디션 정보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노래를 제일 잘해야죠 사실. 보통 1차는 동영상으로 많이 하고 동영상이 합격이 되면 이제 실제로 면접을 가서 하는군요. 네, 이제 오디션을 그때도 하는 또 거죠. 노래 부르고. 그때도 노래 부르고. 아.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많이 좀 듣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으면은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많이 받는 질문 1번. 안 뚱뚱해도 되나요? 2번. 노래방 가면 노래 잘하나요? 맞아요.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가 살면서 진짜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데 일단 1번은 풍채가 있으면 노래를 잘하는 게 맞기는 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울림통이 아.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신 분이 너무 살을 많이 뺐을 때 성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거나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많이 관리를 하자 이래서. 기왕이면 이뻐야지.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맞는 게 정우 씨가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근데 사랑 얘기를 막 연기를 막 하는데 아. 너무 서로 밸런스가 안 맞거나 비주얼적으로 이러면은 사실 또 몰입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네. 사실. 그래서 요즘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력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비주얼적으로 캐스팅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것 또한 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노래방 가면은 치어 잡는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 쓰는 그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일단 여자들은 성악할 때 가성을 쓰기 때문에, 근데 노래방 가면 좀 진성으로 다 노래를 하기 때문에 한 열에 셋 정도는 정말 진성도 잘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노래방 가면 노래 못하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진성을 원래 성악할 때도 쓰시니까 근데 가요를 성악 발성으로 부르는 게 좀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고음은 잘 날 수 있는? 네. 성악가분들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성량이 사실 그쵸. 좋긴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성악은 진짜 마이크를 안 쓰냐. 근데 마이크를 원래 안 쓰고, 근데 예를 들면 특수한 환경, 뭐 밖에서 공연을 한다 이럴 때 이제 핀 마이크나 뭐 이런 걸 작업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마이크를 쓰지 않죠. 그게 또 차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뮤지컬과의 또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뮤지컬은 옛날에 마이크를 안 썼었는데 지금 요즘엔 다 여기 옆에 맞아, 끼고 핀 하는 것 마이크 같아요. 다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성악가는 실력, 운, 인맥.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준비된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맥이 있는데 올라갔는데 내 실력이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반짝이잖아요. 근데 실력도 있는데 인맥도 있는데 거기다가 운까지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았다 하면은 나는 이런 말 써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실력은 저희 정도의 나이대 아직까지 음악을 하고 있다면 실력은 사실 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없을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은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중간에 정말 포기도 많이 하고 대학 동기들 중에서 음악을 하고 성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 중에 한 2~3명밖에 없고 나중에 다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버티면 실력이 또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근데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이제 인터뷰를 해봤지만은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경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지 몰랐어요. 오늘 밥을 좀 얻어 먹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럴까요? 성악가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응원의 한마디라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직업으로 할 거다 이러면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도 많이 상의를 해보셔야 되고 요즘에는 특히 유학을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유학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전공을 이제 할 거다 안 할 거다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좀 바뀌어서 또 유학을 안 갔다 와도 예를 들면 뭐 교육 쪽으로 빠진다던가 아니면 합창단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노래가 하고 싶다 너무 성악이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서 어려운 결정입니다. 진짜 멋진 말씀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이제 소프라노 김리라 씨였고요. 다음에 공연 보러 가도 되죠? 네,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